복잡하고 어려운 패션계 소식을 쉽게 재미있게 알차게 전하는 슈스스 TV 이달의 뉴스 앵커 한혜연입니다. 2022년에 패션계를 강타할 핫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패션을 사랑하는 베이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소식들만 준비했으니 다들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슈스스 TV 2022년의 첫 번째 이달의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루이비통 남성복과 오프화이트를 이끌어왔던 버질 아블로가 2년여의 암 투병 끝에 2021년 11월 28일 41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버질 아블로는 건축학을 전공으로 패션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적인 감각과 트렌드를 꿰뚫는 안목, 특유의 실험 정신으로 패션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파이렉스 비전이라는 첫 패션 브랜드를 론칭해서 패션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오프화이트를 런칭해서 스트리트 패션을 하이엔드 럭셔리의 범주로 끌어올렸습니다. 2018년에는 루이비통의 남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며 LVMH 그룹 164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디렉터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루이비통 데뷔쇼에 흑인 모델을 대거 기용하고 학생들에게 관객석을 오픈하는 등 소수의 특권 계층에게만 허용했던 하이엔드 패션의 반응을 타파했고 매년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패션의 민주화에 앞장섰습니다. 버질 아블로는 단순히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펼치고 세상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는 진정한 아티스트였습니다. 카니에 웨스트, 킴 카다시안, BTS 등 전 세계적인 스타들이 그의 죽음에 애도와 경의를 표했고 루이비통과 오프화이트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추모했습니다. 오프화이트는 생전에 그가 좋아하던 꽃들로 채워진 추모 공간을 만들어 버질 포에버를 마음속에 새기며 그를 기렸습니다. 버질 아블로의 부고 사흘 후인 12월 1일에 열린 루이비통 2022년 SS 맨즈웨어 쇼에는 그의 마지막을 추모하기 위해 여러 패션계 인사들, 오랜 친구들, 동료들, 협력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쇼는 버질 아블로의 메시지를 담은 목소리로 시작해서 피날레는 밤하늘에 버질 was here 라는 메시지를 수놓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공개된 버질 아블로의 마지막 컬렉션인 루이비통 맨즈웨어 2022 FW 컬렉션도 그의 빈자리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버질 사망 전날인 11월 28일 촬영 완료되었던 2022년 프리폴 컬렉션에 이어 이번 컬렉션 쇼 역시 그가 투병 생활 중에도 패션에 크나큰 열정을 보여줬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루이 드림 하우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컬렉션은 모델들의 아크로바틱 퍼포먼스로 시작되었고 날개와 베일로 치장한 천사 컨셉트의 의상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컬렉션 룩은 버질이 생전에 디자인한 스니커즈, 플로럴 투피스, 카모플라주 팬츠, 이브닝 가운 등 그동안 그가 루이비통에서 선보인 유산을 재조명하는 아이템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피날레 무대에서는 버질 아블로의 팀이 대신 등장하며 그의 마지막 컬렉션 쇼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이룰 것이 많은 젊은 나이에 떠나버린 그를 우리는 아직 놓아줄 준비가 안 되었나 봅니다. 패션 시장에서의 버질 아블로의 가치는 리셀 가격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버질 아블로의 타계 소식이 전해진 이후 그가 생전에 남겼던 작품들의 가격이 폭등한 것인데요. 2017년 나이키와의 협업으로 출시한 오프화이트의 X 에어조던 1은 당초 리셀가 $190에서 이틀 만에 약 40배 치솟은 $8,000, 약 한화 가격 925만 원으로 거래되었고 중국에서는 최근 발매된 조던2 오프화이트 레트로 로우의 거래를 24시간 동안 막는 현상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술계 아티스트들의 유작이 작가의 사후의 희소성이 더 커지고 재평가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패션계에 던졌던 메시지는 하나의 작품이 되어 우리의 옷장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앙드레 레옹 탈리의 부고는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백인과 엘리트주의의 악명 높았던 패션계의 장벽을 깨고 보그라는 매거진의 최초의 흑인 남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편집장을 지냈던 그는 진정한 블랙 아이콘이었습니다. 1977년 프랑스 WWD의 패션 에디터를 시작으로 미국 보그의 에디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W, 뉴욕타임즈, 누메로 등 수많은 메이저 매거진을 거치며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패션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나이젤 캐릭터의 장본인이기도 한 그는 특유의 감각적인 취향과 유머러스함, 패션에 대한 깊은 조예로 패션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왔습니다. 오늘날의 패션이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한 데에는 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퀸 콩입니다. 연이어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욘세와 레이디 가가, 데이빗 보이 등 세계적인 톱스타가 사랑한 프랑스의 디자이너 티에리 미글러가 향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패션계에 입문하기 전 미술은 물론 발레, 사진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치며 예술 감각을 키운 그는 화려하고 파격적인 디자인과 여성의 몸매, 라인을 섹시하게 드러내는 실루엣으로 많은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는 디자이너였습니다. 패션은 물론 엔젤 향수 사업까지 성공시키며 8, 90년대 패션계를 주름 잡았던 티에리 미글러. 2000년대 초 브랜드 사업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2009년 비욘세의 월드 투어 콘서트의 의상 제작을 담당하거나 킴 카다시안의 맥갈라 의상의 드레스를 제작하는 등 거장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환상적인 디자인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엔젤로 만들어준 그 천국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2021년 연말 패션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 중에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교체 소식입니다. 다니엘 리가 사임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소식이었죠. 마티우 블라지는 1984년 프랑스 파리 출신의 라프 시몬스 남성복 디자이너로 시작해서 마르지엘라, 셀린, 켈빈 클라인을 걸쳐 2020년부터 보테가 베네타의 레디 투 웨어 디자인 디렉터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번 CD 임명은 디자인 디렉터에서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내부 승진한 케이스인데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스타 디자이너를 영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샤넬의 버지니 비아르나 구찌의 알레산드로 미켈레처럼 하우스 디자이너를 거쳐 성공적인 내부 승진을 보여준 사례도 덜어 있습니다.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이어감과 동시에 새로운 시선을 선보이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똑똑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테가 베네타 컬렉션은 오는 2월에 공개된다고 하니 보테가 베네타의 새로운 모습에 주목해 보자고요. 2019년 베트멍의 수장이었던 뎀나 바실리아가 사임한 이후 줄곧 공석이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가 드디어 채워진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브람 바실리아인데요. 브람 바실리아는 뎀나의 동생으로 2014년 베트멍의 창립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그는 앞으로 베트멍의 CEO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겸하며 활약할 예정입니다. 창의성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브람 바실리아. 그는 뛰어난 경영 실력과 사업 수완과 지난 2년 동안 갈고 닦은 디자인 이론과 패턴 제작, 구성 등 기술적인 스킬까지 더해졌다고 하니 그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모습의 베트멍이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알라이아 역시 전설적인 디자이너 아제딘 알라이아가 2017년 타계한 이후 지난 3년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었는데요. 2022년 SS 컬렉션을 기점으로 피터 밀리에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됐습니다. 피터 밀리에는 오랜 시간 라프 시몬스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디자이너로 라프 시몬스가 수장이었던 질 샌더, 디올, 켈빈 클라인을 함께하며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술과 재능, 날카로운 안목, 예술에 대한 헌신적인 알라이아 데뷔쇼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최근 전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할리우드 배우 젠데이아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영화 듀의 시사회에 그의 드레스를 입고 나와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이 새로운 얼굴들을 대거 기용하였습니다. 매종 키친에는 2020년부터 함께 일해왔던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 마커스 클레이튼을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하였는데요. 그는 매종 키친의 창립 20주년을 맞는 2022년부터 브랜드 전반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센트럴 세인트 마틴 출신으로 지방시, 발망, 베르사체, 루이비통 등 유수의 패션 하우스를 거친 그가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탈리아 명품 슈즈 브랜드 세르지오 로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글로벌 패션 인플루언서인 에반게일 스미르니오타키를 낙점하였습니다. 그녀의 필명인 스타일 히로인답게 그녀가 세르지오 로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웅이 되길 바랍니다. 이젠 정말 스트리트웨어를 빼놓고는 패션을 논할 수가 없나 봅니다. 스위스 명품 브랜드 발리 역시 신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했는데요. 바로 요즘 가장 핫한 스트리트 브랜드 중 하나인 루드의 설립자 루이지 빌리시뇨르입니다. 제이지, 켄드릭 라마, BTS 등 셀럽들도 사랑하는 그의 에너지가 발리와는 어떤 시너지를 선보일지 궁금하네요. 겐조 역시 스트리트웨어의 선구자, 베이프의 창립자이자 휴먼메이드의 수장인 니고를 새로운 아티스트 디렉터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세상을 뜬 겐조의 창립자 타카타 겐조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그의 장인 정신을 물려받아 새로운 켄조를 창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022년 FW쇼는 퍼렐 윌리엄스, 카니에 웨스트, 줄리아 폭스 등 유명 셀럽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를 상징하는 모티브를 웨어업을 하면서도 새롭게 선보였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픈런을 일으킬 정도로 럭셔리 시장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품목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명품 가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파인 주얼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특히 주얼리 전문 브랜드보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서 전개하는 파인 주얼리가 정말 인기인데요. 기존의 의류, 가방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비자 관심이 파인 주얼리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최근 파인 주얼리 시장에 뛰어든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발망입니다. 발망은 2022년 SS 시즌의 첫 파인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공방에서 윤리적으로 소싱한 소재만을 사용해 제조된 발망의 파인 주얼리는 볼드한 실루엣에서 디자인되어 브랜드 특유의 젠더 뉴트럴 감성을 담아냈습니다. 발망의 파격적인 주얼리 패션은 엘르 패닝이 인스타일 어워즈에 착용하고 나와 이슈가 되었는데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룩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이 과감하고 재미있는 도전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가장 핫한 콜라보레이션 중 하나는 갭과 카니에 웨스트의 이지 갭이었습니다. 정식 발매가 한화 약 10만 원이었던 후디가 출시된 직후 무려 10배가 넘는 리셀가를 기록하면서 카니에의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카니에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려나 봅니다. 이지 갭이 발렌시아가의 뎀나 바질리아와 함께한다는 소식인데요. 매스 패션과 럭셔리의 만남이라니 그야말로 카니에 웨스트다운 행보입니다. 뎀나와 카니에가 음악계와 패션계를 넘나들며 오랜 친분을 쌓아왔기에 가능한 협업이었겠죠?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협업의 공식 명칭은 이지갭 엔지니어드 바이 발렌시아가로 올해 6월 첫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슈프림, 12월에는 파텍 필립, 스트리트와 하이엔드를 넘나드는 협업을 선보이며 바쁜 연말을 보낸 티파니앤코의 소식입니다. 2022년에도 열일을 멈추지 않으려나 보네요. 글로벌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가 세계적인 뮤지션 퍼렐 윌리엄스와 협업을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선 소식 전해드린 바와 같이 겐조 2022년의 FW 컬렉션에는 퍼렐 윌리엄스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와 함께 주목받는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착용한 선글라스입니다. 티파니에서 커스텀 디자인의 특별
제작한 선글라스로 18K 골드 소재의 총 25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로 세팅해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는 티파니와 저는 약혼했습니다 라며 농담을 던지며 해당 선글라스가 자신이 티파니 앤 코와 함께 할 다양한 프로젝트 중 첫 번째라고 칭했습니다. 아직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단순 콜래보레이션이 아닌 파트너십이라고 언급할 만큼 올해 티파니 앤 코와 퍼렐이 보여줄 프로젝트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럭셔리 패션씬에서 가장 활발한 협업을 선보이는 것이 정말 유명한 팀 존스. 그는 이번 시즌 역시 다양한 협업을 이뤄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팬디의 아트 디렉터로서 모델 겸 배우인 킴 카다시안이 전개하는 언더웨어 브랜드 스킴스와 협업한 첫 번째 캡슐 컬렉션을 선보였고, 디올맨 2021년 FW 컬렉션의 연장선상으로 영국의 유명한 화가 피터 도이그와 협업한 디올맨 2021년 스키 캡슐 컬렉션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년을 맞아 디올은 팝아트의 거장 케니 샤프와의 협업으로 호랑이 모티브의 캡슐 컬렉션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 FW 컬렉션 에서도 그의 협업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켄스탁의 아이코닉한 보스턴과 밀라노에 디올의 시그니처 오블리크를 새기거나 버클 혹은 플로럴 디테일로 디올만의 로맨틱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이달의 뉴스 2021년 편에서는 팬데믹 시대와 함께 디지털 패션이 가속화되고 있고 메타버스가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2022년에도 이 흐름은 계속 지속되어서 메타 패션은 더욱 발전할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패션 브랜드들이 주목하는 것은 NFT입니다.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NFT는 쉽게 말하자면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증표인데요. 슈스스가 가지고 있는 100원과 현철이의 100원은 가치가 똑같으니까 서로 바꿀 수 있지만 실제 샤넬백과 짝퉁 샤넬백은 서로 바꿀 수 없죠. 디지털 상에서의 실제와 짝퉁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 바로 NF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개런티 카드인 것이죠. 지금까지의 디지털 데이터는 복사가 용이했지만 NFT라는 개런티 카드가 부여되면서 현실 속 작품처럼 고유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찌는 지난해 5월 자사의 패션 스토리를 담은 동영상을 NFT로 발행해 판매했고요. 미국의 NFT 장난감 스타트업 슈퍼플라스틱과 협업해서 리미티드 NFT 컬렉션인 슈퍼구찌를 선보입니다. 총 3개의 시리즈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은 슈퍼플라스틱의 가상 아티스트 젠키와 구기몬이 구찌와 만나 맞이하게 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NFT는 구찌의 실험적 온라인 공간인 구찌볼트의 웹사이트 혹은 슈퍼플라스틱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버버리는 블랑코스 블록 파티라는 게임에 버버리 패션으로 꾸민 게임 캐릭터 샤키비를 NFT 컬렉션으로 출시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750개 한정으로 출시된 샤키비는 출시 30초 만에 완판이 됐고 최초 판매가 하나 약 35만 원에서 리셀가가 131만 원이 될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루이비통 역시 지난해 창립 200주년을 맞아 루이 더 게임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는데요. 게임 속 미션을 완수하면 총 30개의 NFT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는 게임으로 MZ세대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프라다 역시 아디다스와 함께 첫 NFT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합니다. 아디다스 포 프라다 리소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소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용자들이 특별 필터를 활용한 자신의 사진을 제출하면 그중 3,000점의 작품을 선정하고 해당 사진을 재편집하여 하나의 타일 형태의 NFT 작품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경매를 통해 판매되며 수익금은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에 전해진다고 하네요. 발망은 여성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사랑스러운 인형 브랜드 바비와 협업 컬렉션을 선보인 것입니다. 발망은 컬렉션 출시와 더불어 NFT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발망의 옷과 액세서리로 꾸민 3개의 NFT 바비 인형, 이거야말로 완전 소장각 아닌가요? 이렇게 패션 시장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건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NFT 관련된 갈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에르메스가 자사의 허락 없이 에르메스의 버킨백 이미지를 활용해 NFT 컬렉션을 제작 판매한 미국의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를 고소한 것인데요. 로스차일드는 버킨백의 디지털 그림 파일에 원하는 소재와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NFT 작품을 만들었고 이 작품을 메타 버킨스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NFT는 약 10억 원어치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에르메스는 수공예의 정신으로 만든 실물을 중시하기 때문에 NFT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며 메타 버킨스가 에르메스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로스차일드는 버킨백에서 영감을 받아 예술 작품을 창작한 것이지 위조 버킨백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례에 따라 앞으로 NFT 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뀔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술과 문화,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는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의식 있는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패션계에서도 짝퉁 논란, 카피 논란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창작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저작권 인식을 갖는 창작자의 권리가 당연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패션 트렌드를 책임질 패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고 패션 아는 척 좀 할 수 있겠죠?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패션에 대한 열정은 뜨겁습니다. 서울시 역시 다가오는 3월에는 3년 만에 오프라인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잠들어 있던 K-패션 파워를 드디어 펼칠 수 있겠네요. 대한민국 패션 파이팅입니다. 그럼 2022년 패션계에는 기쁜 소식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슈스스 TV의 이달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한혜연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 베이비들.